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토크 한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두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얼굴이 조금 수척해 보이기도 하고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변호사님.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 출연자께서 좀 늦으셔가지고 한참 정말 우리가 많이 기다린 출연자인데요. 너무 바쁘셔서.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충북도의회 김학철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달에 이제 뵀었고, 오늘 한판에서는 이제 2차전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 소개 안 해요? 어떤 소개? 저 소개 전담이잖아요. 아, 소개 전담이요?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시죠. 지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들이 세간에 자꾸 이제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해서 예. 오늘 요목조목 각각 예. 그 얘기들에 대해서 좀 진위는 무엇이고 또 오해가 있다면 왜 그런지 얘기를 좀 진솔하게 또 소상하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의회 김학철 의원과 함께하는 리얼토크 한판,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김학철 의원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수해 속에서 해외 연수를 떠난 김 의원은 내밍 발언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도의회 윤리특위에서 30일 출석 정지 징계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공개 사과에서 늑대 우두머리 발언으로 또 한 번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발언 논란으로 화제의 중심에 선 김학철 의원을 리얼토크 한판에서 만나봅니다. 네, 김학철 의원의 말 첫 번째 주제, 국민은 레밍이다. 출발하시죠. 이번에 충북 지역에 최대 수해가 발생했잖아요. 이때 네. 이제 지역에 네 분의 이제 도의원들께서 김 의원님을 포함한 네 분의 도의원님들께서 유럽 연수를 떠나셨잖아요. 네. 이때 이제 이것이 부당하다, 부적절하다라고 문제가 제기돼서 지역에 있는 방송 기자가 의원님과 직접 통화를 했었죠. 그때 이제 국민을 레밍에 비유하는 이제 발언이 이제 방송이 돼가지고 예. 한참 더 논란이 됐죠. 의원님께서는 뭐 이것이 좀 억울하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잘못 전달된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우선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 언론 보도에 처음에 보도가 됐을 때 그 타이틀이 기사 제목이 외유성 국외 연수였단 말이죠. 예. 외유라고 하는 게 이제 놀러 간다는 표현인데 이거는 엄연히 예산을 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짜가지고 어떤 의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 충북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선진 사례들을 직접 견문을 해가면서 더 나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이미 모든 의회에서 다 수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국회에서도 있고요. 도민의 아픔을 무시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에 제가 참 좀 서운하더라고요. 이미 도민의 아픔을 무시했다라고 하면 이미 겨울에 예정되어졌었던 일정이 그냥 갔겠죠. 그때는 가축 전염병이 돌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게 참 이 농민들이 고통에 있는데 우리가 이거 가면 되겠느냐. 포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어요. 그때는 연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행사하고의 약속도 약속인 것이고 또 해외의 공기관들하고의 약속도 약속인데 이런 약속조차도 이거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도민을 외면했다. 그다음에 그 표현이 이제 아니었고 또 외유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아니었고 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큰 대형 사건, 사고, 재난이 터질 때마다 모든 공직자들이 수십만, 수백만 공직자들이 그 일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공무로 가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보니까 이걸 위약금으로다가 태반을 날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남아 있는다 한들 자원봉사 몇 시간 정도 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또 당시 발언을 보면 그대로 인용을 하면 세월호도 그렇고 국민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 생활하는 설치로 있잖아요. 해서 그 기자에 대한 불만
기자가 이의 제기하는 데다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민을 레밍에 비유하는 식으로. 그건 변호사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12시간 가량을 비행을 하고 또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황에서 아침에 한 서너 시간을 뭐 자는 둥 마는 둥 눈 떠가지고 이제 한국 시차하고 얼추 통화가 될 무렵 시간이 됐는데 이제 전화를 이제 오픈을 했죠. 전화를 오픈하니까 뭐 여러 언론사에서 이제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하고 한 9분 한 4, 50초 정도 대화를 했어요. 9분 4, 50초 전화 중에서 전문이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말하는 워딩은 맞습니다만은 자기가 질문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삭제를 해버리고 갖다가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좀 약간 뭐 제 입장에서 왜곡 편집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만 본 취지는 레밍 신드롬을 제가 얘기를 한 것인데 제가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했습니다.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앞에 주체가 없는 말이에요. 언론의 보도 행태를 얘기하는 것이었고 세월호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하니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의 집단 편승 효과를 사실을 얘기를 한 것이기도 맞아요. 그것도 제가 부인할 생각은 없어요. 사적인 대화에서 제 생각을 언론의 행태에 대한 그런 그 편승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표현을 한 것을 공포를 한 거는 엄연히 언론이 했고 방송이 했고 기자가 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보면 네밍 발언은 언론을 지칭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죠? 국민을 지칭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분명히 좀 해둘 필요가 있고 KBS 기자하고 전화 통화할 때 그때 상황이 뭐 어떤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든지 뭐 생각을 갖고 그 말을 한 거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쨌든 그 발언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고 폭발적으로 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또 특히 이제 기자도 해보셨잖아요. 예. 기자라는 생리가 저도 편집 기자를 해봤지만 가장 그 핵심적인 단어만 뽑아가지고 편집하고 제목을 뽑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언론의 편집이나 이렇게 제목 뽑는 거 메커니즘을 아신다면 이제 좀 그런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제가 사실 경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엄연히 제가 전화를 한 상대는 기자였는데 제가 참 그래도 나름 제 생각에는 뭐 우리 충주에도 파견된 적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동생 같다라고 하는 어떤 사감이 좀 많이 제가 들어가 가지고 좀 스스럼 없이 얘기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제가 좀 경솔했다라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서 이제 그 수해 뭐 여러 가지 몇 보고도 받고 이제 같은 직원도 이제 의회 직원 같이 갔으니까 상당히 마음도 불편하셨고 또 돌아오라고 의장이 이제 이제 전달도 했고 그때 상황은 한 번씩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있는 동안에 보도가 이제 막 났겠죠. 문장을 보니까 뭐 열심히들 놀고 있겠지. 뭐 그 시간에 저희는 아주 쪼그린 상태에서 아주 비좁은 비행기 안에서 있었을 상황입니다. 이제 도착을 하니까 이제 뭐 휴대폰을 일부 위원님들 열어보시고 하니 뭐 이제 뭐 보도가 났다. 좀 사실 좀 언짢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의 가십성 보도는 날 걸로 저는 예상은 했어요. 뭐 충남도 의회 이제 가뭄에 갔던 거라든가 뭐 항상 그 의회가 연수를 갈 때마다 이러쿵저러쿵 가십 기사는 항상 나더라고요. 보면은 뭐 의장께서도 막 전화를 하시고 돌아와라 하니까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 당장 어떻게 오냐는 얘기예요. 이게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 고속버스 끊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돌아온다는 것도 그럼 이제 그 절차적으로다가 좀 항공권을 부랴부랴해서 중도 조기 귀국하라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로서 여론이 좀 잡아주셨으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텐데 이게 당장 돌아오라고 하는 그 여론 자체가 이게 참 합리적이지 못한 요구로 저한테 느껴지는 거죠. 무려 24시간을 비행을 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뭐 방콕 경유였다, 홍콩 경유였다. 그런 노선을 타고서는 24시간 걸려가지고서 귀국을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 요번에 뭐 수혜중 해외 연수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레밍 발언이나 이런 거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다. 그거는 억울한 측면에 있다. 형평성 측면이나 이런 데서. 그거 변호사님 참 그 단어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그 비난이라든가 형별이라고 하는 것이
비례 형평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경범죄를 저지른 사범한테 이걸 마치 무슨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그렇게 중벌을 매길 수도 없는 것이고 비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합당한 이유 저간의 배경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언론은 저한테 한번 누구 하나 그 사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언론이 없었어요. 근데 당에서 그런 문제로 제명이 되시죠. 역시 당에서조차도 본인들 소명조차 들어보지도 않고 대표 한마디에 바로 올라가가지고 이길 날 당사자들은 돌아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명 처리를 했다 이겁니다. 당원 당규에 제명 처리를 할 수 있을 경우에 소명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강도 살인이라든가 어떤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부패 비리라든가 이런 5대 사회학 범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인데 이 공무로 출장 나간 사람들을 마치 그 5대 사회학 범죄자 취급을 해가면서 소명조차도 없이 제명한 것 자체가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지 재심을 않습니까? 청구. 그래서 제가 재심 청구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불복한다 얘기한 바 없습니다. 네. 제가 사회자, MC를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순수한 도민의 시민의 입장에서도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대적인 상황과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여론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분들이 또 정치인이라는 네. 말이에요. 지금 같은 레밍 논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에서 여론 또 국민과 도민께 드릴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참 제 말이 참 조심스러워서요. 그 사석에서조차도 예. 이 방송 토론에 나오면서도 제가 나올까 말까를 참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또 나가서 또 말 잘못해가지고 또 꼬리 잡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그 이제 도민들께 이제 제 소위 김학철 사건이라면 사건 이것을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을 보시면서 그 많은 분들께서 먼저 호불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내가 참 의원 입장에서 소위 여러분들한테 업무 보고를 받거나 예산 심의를 하거나 정책 심의를 할 때 야, 나 참 여러분들 그 일이 잘못돼서 지적받는 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그 소명 내지는 해명을 내가 들으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해보게 됐다. 예, 그 나름 억울한 사정 또 피치 못할 그런 사정 배경들이 다 있었을 건데 내가 몸으로 겪어보니까 참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얼마나 참 그동안 억울했는지를 내가 참 알겠더라. 예, 그래서 앞으로 내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그 시간, 기회 다 드리겠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술자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해외 연수 파문으로 인해서 이제 얻은 하나의 이제 교훈이라고 시사점이라고 많은 것들을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고 또 얻은 것도 사실 참 그런 점에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김 의원님 말씀을 계속 듣는 쪽에 이해하는 쪽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볼테르가 이제 근대 계몽주의자 볼테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주장에는 동의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당신이 말할 자유를 주겠다. 그걸로 위해서 싸워주겠다고 했는데 김 의원님은 지금도 그러시고 전에도 그렇지만은 뭔가 본인의 사고 체계나 언술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이게 주변 상황이나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고 체계나 언술 체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더 확대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요? 그게 참 제가 이제 그 화법 자체가 성격은 제가 좀 직설적입니다만은 화법 자체는 운유, 비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쓰는 편이었습니다. 많이 쓰는 편이다 보니까 이게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참 그 꼴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이 제가 드는 표현하신 게 내가 너무 감정이 격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됐다.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거기다 또 토를 달고 또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다 또 실수가 되고 자꾸 그러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변호사님이 물어보시면은 저 할 말을 못해요. 말하라고 불러놓고 나서 그 말을 못하게끔 막아두시면 정치인은 사실 그 말로써 국민을 설득하고 말로써 어떤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사람인데
아니 당신 그 뭐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지 뭔 변명할 게 많아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정치하지 말란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제가 판단할 때 그 이제 그 전에 징계라든지 뭐 어떤 그 용어를 쓰는 거 보면 좀 정치인으로서 그런 부분은 좀 지적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도의원으로서 도의회 이렇게 충북도를 상대로 이렇게 좁혀서 해야 되는데 이번 네밍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국민을 상대로 정치하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반대도 많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영웅 심리에 빠져든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쎄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의도되어진 개선되어진 발언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내면에 있는 말 그대로를 내뱉는 사람이지. 뭐 평소 제가 맞습니다. 제가 보수기 때문에 어떤 정치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표현 말들이 나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윤리특위에 있었던 사과 발언에 관련된 논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귀를 열고 우측 귀를 열고 오른쪽 왼쪽을 모두 아우르면서 마치 늑대의 우두머리가 강한 약한 늙은 머리 새끼 머리를 모두 아우르면서 뒤에서 돌보면서 가듯이 그러한 배려와 관용과 포용의 그런 정치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서 윤리특위하고 본회의에서 김 의원님 같은 다른 분들은 이제 그 공개 사과 그리고 김 의원님은 30일 출석 정지하고 공개 사과 이렇게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세요?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 늑대 우두머리 요 발언이 또 이제 자극적인 그 발언이 돼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렇게 발언한 이 배경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레밍 또 늑대 얘기가 이게 자꾸 나오게 된 그 배경도 이걸 이제 제 페이스북에 다녀와서 한 3, 4일 후에 올린 장문의 해명글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충청북도 여고생들 리더십 캠프를 모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제가 가서 축하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가 될지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이 레밍 우두머리의 리더십이었고 늑대 우두머리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 장문에 쓴 저 페이스북 읽어보니까 거기 나오던데 그 부분 논리는 확고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명하지 못한 지도자는 그 무리를 굉장히 어렵게 몰고 가지만 현명한 지도자면서 또 헌신적인 지도자라고 하면은 모든 그 집단을 항상 다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탈되어지는 그런 어느 한 개체도 없이 다 이끌고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제가 지도자 또는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이끌고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차별하지 않고 또 배려하면서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이나 또는 뭐 더 가까운 분이나 가깝지 않은 분이나 또 공평무사하게 저는 그렇게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인데 금방 좀 진영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항상 뭐 이렇게 그 본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거나 뭐 할 때마다 탄핵 반대 집회 징계 발언에 대해서는 뭐 한정된 집회였고 보수 뭐 진보는 안 그러냐 그러고 수혜중 연수에 대해서는 왜 우리만 문제 삼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문제 삼으라고 그러고 진영 논리를 오히려 펴는 거는 우리 김 의원님 아니신가 싶은데. 저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뭐 약간 투사적 기질 갖고 있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저 임기가 남아 계시고 또 그 기간 동안 또 하셔야 될 일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눠주시죠. 지금 우리 뭐 사태 이제 뭐 시민단체 압박도 받고 이제 그러시는데 상당히 불편하실 거예요. 오늘 아까 그 휴대폰을 보니까 충주시청 앞에서 뭐 사퇴하라고 이제 그 편반을 붙고 이제 시위도 이제 1인 시위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구이죠. 내년도에 선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네. 그럼 내년도에 뭐 시장에 나오실 것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타켓을 얻다가 정하실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유권자 심판을 다시 받을 겁니다. 아. 뭐 그 단계는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간의 논란에 대해서 네. 지역구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장이 될지 도의원이 다시 될지 뭐 시의원으로 나갈지 뭐 그거는 뭐 모르는 그때 가서 거죠. 평가를 준다. 현재 도의회에서 상임위 옮기셨죠. 상임위는 교육위원회로다가 근데 거기에 재배치가 대해서도 됐습니다. 비판이 좀 많잖아요. 뭐 일부 그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의 것이고 또 역시 여전히 저를 또 응원해 주시고 잘 갔다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예. 사실 이제 제가 참 너무 과도한 저에 대한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가 참 부담스러운 이유가 제가 그 도정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 또 말하고자 할 말들이 참 많은데 이걸 너무 저의 입을 막기 위한 너무 지나친 그 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분들이 계시니까 전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의원님의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를 사실 그러네요. 지역의 그런 네. 데에 쓰여진다 그런다면 왜냐하면 MRO 문제도 그랬고 충주 에코폴리스 부분도 그렇고 의원님께서 디테일하게 사업을 했던 또 도정 활동을 했던 부분들은 성과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여러 가지 존재한단 말이죠. 지금 사실상 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 2개월 이제 돼 가죠. 그동안에 그 충북 도정에서의 아주 뭐 2가지 정도가 유야무야 그냥 돼 버렸습니다. 그 경제자유구역 문제를 아예 뭐 그 와중에 지사가 아예 포기 선언 대체 지정조차도 안 하겠다라고 넘어가 버렸고요. 또 그 의회 특위 문제 자체가 또 완전히 유야무야 돼요. 경제 특위 자체가 좀 유야무야 돼 버렸단 말이죠. 이제 반사 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건 지연 말단의 것을 가지고 어떤 의원들 몇 사람 연수간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는 얘기죠. 의원 한 사람이 그 어떤 그 말 한마디 표현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다 동원돼 가지고 일주일여를씩 떠들게 해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어떻게 묻혀져 갔는지 제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하신 대로다가 절대 이 일에 기죽을 생각도 없고 도정 또 의정 활동을 제가 소홀히 할 생각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더 꼼꼼히 할 것이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제가 이제 행정문화위원회를 두고 교육위로 더 가다 보니까 어떤 그 도정에 대한 그 뭐 관심이라든가 이 노력은 조금 비껴날 것 같은데 그 대신 뭐 이제 충북 교육의 미래 또 발전을 위해 가지고 또 그쪽에 집중해 보도록 김종우 하겠습니다. 교육감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진보 교육감님이신데 우리 전투의지 강하고 전투력 강한 김 의원님께서 우기고 네, 그건 이제 안심을 하셔도 좋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의회에서 공개사과 발언에서도 제가 오른쪽 귀, 왼쪽 귀가 다 뚫린 사람입니다. 오른쪽 눈, 왼쪽 눈 다 정상인 사람입니다. 저를 너무 물론 제가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 상에서 또 과거에 제가 정당 생활 자체가 우파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이시는지 몰라도 저 극우 아닌 사람입니다. 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형평을 공정히 잴 수 있는 그런 뭐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께서 되게 젊으시고 다른 도의원들보다 그리고 좀 샤프한 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만 시청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그리 짐작하고 계듯이 그렇게 전 근대적이거나 몰상식한 분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표현상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것을 본인이 잘 다스리지 못한 면이 있어서 좀 그렇게 너무 부각되고 더 폭발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 사적으로 만나시면 저 굉장히 부드럽고 재밌는 거예요. 어렵게 오늘 저 2차전으로 김학철 의원님과
리얼토크 한 판을 했는데 끝내기 한 판 아쉽습니다만은 뭐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기자님부터 한번 말씀해 예, 주시죠. 저는 왕척 직심. 왕척 직심. 예, 한자를 굽히고 한심을 곱게 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데요. 물론 그 우리 옛날 선열들을 보면 그 어떤 자기 주장이 그 관철이 안 되면 목숨도 초기같이 버리는 그런 원칙을 지킨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를 굽혀서 세상에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뭐 이런 말이 왕척직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좀 그 가슴에 좀 품고 의정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변호사님. 사과의 기술. 사과의 기술. 정치인이라는 분들은 가슴으로 사과하는 분들은 없어요. 다 머리로 사과를 하는 거지.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본성을 아예 근본적으로 체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가슴으로 사과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다만 머리로만 사과를 하는 건데 그때 중요한 건 테크닉 같아요. 기술. 아하. 어떤 사과의 기술을 발휘하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가 있는데 골드스미스라고 그 사람이 그랬어요. 최악의 사과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최악의 하고, 사과. 예. 그리고 접속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이러면 진정한 사과로 안 보이고 오히려 더 큰 반발과 더 큰 갈등만 유발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붙이지 마라.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김 의원님께 가장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 바로 골드스미스가 얘기하는 접속사가 없는 거. 뒤가 안 붙는 사과. 그래야지만 더 이상 문제가 안 커지고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주제넘지만 좀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을 향해서도 좋고요. 네. 지역구인 충주 시민들도 좋고 또 국민들도 좋고 아니면 말씀하셨던 언론을 상대로도 좋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언론을 상대로 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구 삭금. 중구 삭금. 네. 예, 풀어주시죠. 뭐 직접들 한번 검색들 해보시게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따로 안 풀고 야 이건 또 풀었다가 또 무슨 말이 빼겨 조심하시는 여기는 동물 안 들어가죠. 중구 삭금에는 동물은 안 들어갑니다. 예. 아니 요새 농담 중에서 우리 의원님 동물농장 주의라. 글쎄 말이에요. 예. 나중에 은퇴하면 동물원 경영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정적인 의정 활동,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싶은 것은 그것뿐이거든요. 도민들에게 행복을 또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선수가 등장할지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